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황소 조세빈 씨가 쓴 글, 피 묻은 태극기만이 자유를 지킨다 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태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중국이 홍콩의 반중국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홍콩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홍콩 사태 때문에 홍콩과 중국은 피비린내 나는 유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콩의 계엄령 사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홍콩 사태, 아니 그 이상의 비극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만약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더 커지고 더 과격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겁니다. 그 후에 이 난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고 연방제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남북한 당국자들이 정신없이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총선이니 개헌이니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비상계엄 조치로 공포독재를 펼쳐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폭력 평화 집회를 해왔던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의 태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된 게 하나나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 이후 지금껏 비폭력 평화 집회를 해왔는데 종북 친중 세력의 반역질을 막은 것이 있습니까? 북계군의 공격로를 감시 통제하는 전방 지피를 철수하고 북계군 전차가 서울을 몇 시간이면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접근로의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육상뿐만이 아닙니다. 한강 하구의 수중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북괴군 특수부대가 제집 드나들듯 해도 잡기는커녕 이를 알아낼 방도도 없게 됐습니다. 핵무기가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이토록 무너지도록 누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도 웃고 가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로 자영업자 다 죽이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대기업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주가가 급락하는 데에도 저 광란의 독주를 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50만 실업자 시대, 100만 청년 실업 시대에 국민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도 저들을 멈춰 세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요 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한의 전위부대인 산호맹의 주요 인물로 활동했던 사실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젓이 장관이 돼서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활개치고 다녀도 누가 저들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까? 종북 정권에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폭력 평화 집회를 하자고요.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된 상황을 보십시오. 이는 무사 안일 속에서 입신의 기회만을 노리는 위장 보수의 탈을 쓴 자들에게 속은 꼴밖에 안 됐습니다. 계엄령이 두려워서 비폭력 평화 집회를 계속하면 저들은 10월, 11월 내로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서서히 옥죄될 겁니다. 선거법 개정 후에는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로
국회의원 260석을 확보해 개헌은 물론 필요한 모든 법제를 고쳐가며 고려 연방제를 완성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명줄을 끊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극기 애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문재인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불법 반역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이 통과된 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 권력이 문재인의 칼이 돼서 애국 우파 인사를 구속하고 애국 국민을 탄압해서 공포 독재를 해도 합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돼서 부정선거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이 국회를 장악해 대선을 치르거나 개헌으로 고려 연방제를 밀어붙여도 그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빨갱이들에게 공산화에 대한 합법성을 열어주어서 체제 전복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넘어가기 전에 이 나라에서 종북, 친중 세력을 몰아내는 합법적 투쟁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3대 악법이 패스트 트랙 통과 이후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애국투쟁은 체제 전복이나 내란 선동과 같은 반국가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몸살이며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정치가들이 살벌한 독재 탄압 속에서 애국투쟁을 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집안에 누워있는 분들이요. 10월이 지나고 11월 찬바람 불 때에는 다 타고 재만 남은 집터에서 들이치는 비바람에 고통스러워하고 살을 에이는 듯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줄 집이 없는 벌판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오로지 피로 싸워 이긴 자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피 흘리기 두려워하는 자는 늘 정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결사항전의 의지로 일어서야 합니다. 종북 정권과 종북 친중 세력은 10월 28, 29일간 패스트트랙 3대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노총과 종북 친중 단체를 총동원해 국회의사당 진입로와 외곽을 점거해 애국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국가를 망치려는 자들과의 전쟁을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오는 10월 28일, 29일에는 우리 모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반역도들과 기꺼이 피 흘리며 싸웁시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피 묻은 태극기로 반대한민국 세력을 박살내고 반드시 이기는 구국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